네, 오늘 월요일 세션 마지막 코너는 바로 퇴직연금 A부터 Z까지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연금 컨설팅팀 정효영 팀장님과 이제 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래에셋 연금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정효영 팀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으로 들어온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 개인과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연금의 제도, 상품, 뭐 세제 이런 쪽을 다양하게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요. 이 퇴직연금이 워낙 이 생소하고 조금 어려운 분야여가지고 평소에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네, 지금 그렇습니다. 계셨네요. 네. 최근 보면은 그 이전보다 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도 그렇고요. 실무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퇴직금,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내가 퇴직할 때나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네네. 나한테 되게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 계좌에 퇴직연금에 있는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보면 이 퇴직연금에 적립된 돈을 가지고 어떤 상품에 투자해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만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어떤 금융기관에서 좋은 상품이랑 서비스를 주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또 이제 옮겨가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면은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수익률이 어떤지 좀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많이 확산된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네. 투자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이제 많아졌고 어, 그런 관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퇴직연금 쪽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랫동안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할 때까지 이 장기 투자가 이제 불가피하고 네. 그리고 회사가 정해진 날이 되면 꼬박꼬박 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적립식 투자의 효과까지도 얻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최적의 요건을 갖춘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 퇴직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이제 많이 넓어져서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음. 있기에 충분히 좋은 여건이 이제 마련된 것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비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자체도 조금 더 넓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최근에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지금 네. 수요,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역시 ETF입니다. ETF. 네. 이제 과거에는 퇴직연금에서는 전통적으로 펀드로밖에는 운용을 못한 부분이었는데, 네네. 근데 최근엔 ETF가 나타나면서 많이 이제 급속도로 ETF 성장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펀드에 비해서 보수가 저렴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일단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부터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AI나 반도체와 같은 여러 테마형 상품까지 이 선택 가능한 상품의 풀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ETF에도 투자가 가능한 거죠? 네, 해외 ETF에도 투자를 할 수 네. 있는데요. 일단 해외 ETF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 상장된 그 해외 ETF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외 상장된 ETF가 있는데 국내 상장된 ETF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삼성 자산운용 또는 뭐 한국투자자산운용과 같은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가 만들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게 네. 해외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자산운용사 자체가 이제 외국 운용사인 뭐 네. 블랙록이나 뭐 뱅가드, 피델리티 같은 이러한 외국계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이제 ETF가 그 해외 상장 ETF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퇴직연금에서는 국내 상장된 ETF로만 투자를 할 수 있고 예. 해외 상장 ETF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음. 물론 이제 해외 상장된 ETF가 훨씬 그 이제 그 규모도 크고요.
또 이제 상품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렇다 해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만 가지고도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곳에도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외 기업의 퇴직 연금을 이용해서 해외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자산 운용사가 지금 만든 상품을 이용해 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맞습니다. 혹시 ETF 말고 또 어떤 네. 상품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채권입니다. 채권. 네. 네. 아시다시피 채권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그렇죠. 있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또 이제 하락하는 구조인데 현재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는 네네.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보다는 변동폭은 덜하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 하락에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채권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십니다. 퇴직연금에서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익히 알고 있는 채권형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채나 이제 우량 회사채 같은 곳에 개별 펀드에, 그러니까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회사채는 아니군요. 회사채 같은 경우도 우량 우량. 회사채들은 퇴직연금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우량 회사채 네.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이제 네. 시기의 문제겠습니다만 좀 금리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보통 이제 뭐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지만 또 이게 간접 투자로 리츠 상품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퇴직연금으로도 상장된 리츠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장 리츠는 알고 계신 대로 지금 그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 안정적으로 꾸준한 이 배당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자본 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서 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정해진 꼬박꼬박 그 배당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내가 연금을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랑 이게 잘 페어링이 되다 보니까 연금에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는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장된 리츠 같은 경우는 ETF처럼 역시 실시간으로 퇴직연금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배당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네요. 네. 예.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뭐 ETF라든지 리츠 상품은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 가입하신 퇴직연금은 크게 이제 세 군데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은행, 네. 보험사, 증권사 이렇게 세 업권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ETF와 리츠를 이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만 허용이 네. 되는데요. ETF와 리츠의 실시간 거래는 이제 위탁 매매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위탁 매매는 은행과 보험사에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고 네. 증권사에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증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부 은행에서 보면은 퇴직연금의 ETF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시간 매매 방식은 아니고 이제 투자자들의 주문을 이제 모았다가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한 번에 일괄 주문을 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실시간 매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연금에서 주식 직접 투자하는 거는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예, 퇴직연금에서 개별 주식을 담는 거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게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의 주식을 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인데 네. 이걸 가지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고 봐서 일종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노후 자금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약간 이제 간접 투자를 네. 하게끔 원하는 거죠. 직접 투자보다는요. 네. 네. 최근에 그리고 또 퇴직연금 하면은 TDF라고 타겟 데이트 펀드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걸 담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뭐 네.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TDF에 대해서 좀 네.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TDF는 주식과 채권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혼합형 펀드입니다.
근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펀드 안에 있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되는 상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젊은 나이 때에는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 조금 주식의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은퇴가 가까워 올수록 주식의 비중은 좀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높여가야 될 텐데 이러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알아서 우리가 따로 뭘 하지 않아도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탑재된 게 바로 아. 이 TDF입니다. 네네. 이 TDF에 가입하실 때는 상품의 이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자료 화면에 이제 네. 그 상품의 이름. 네, 이름이 이렇게 예시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 자, 모든 TDF 상품에는 이렇게 목표 은퇴 시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되어 있네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상품의 이름에 TDF 2045라고 되어 있으면 2045년을 은퇴 시기로 잡고 있는 분들이 가입하기에 적합한 상품이에요. 네. 2045년이면은 앞으로 은퇴까지 20년이 넘게 남았으니까 이 상품은 현재 채권의 비중보다는 주식의 비중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반대로 이제 TDF 2025라고 되어 있는 상품은 은퇴 시점이 2025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현재 채권의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금융 상품도 있나요? 네,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도 분명히 네네.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고요. 간접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펀드이지만 너무 위험한 펀드, 예를 들면 파생 상품에 투자되는 뭔가 펀드들, 레버리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안 되고 말씀대로 ETF의 경우도 요즘에 2배, 3배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가 되게 네네. 인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담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같은 경우도 네. 예, 퇴직연금에서는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도 역시 퇴직연금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겠죠. 뭔가 변동성이 큰 상품 자체에는 좀 투자를 좀 지양하게끔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예. 또 최근에 보면 그 퇴직연금의 그 디폴트 옵션 제도가 네. 지금 도입이 됐는데 이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네. 알려주세요. 네. 미국과 호주 같은 이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 진작부터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수년째 논의 과정을 거치다가 네. 작년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 내 퇴직연금을 어떤 상품으로 투자해서 이제 이거를 굴릴지 이거에 대해서 가입자인 내가 직접 정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상당히 많은 가입자들이 좀 무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뒤에 상품의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네. 그때는 사전에 정해진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되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떨 때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자동 운용된다는 말을 들으면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알아서 상품이 사져버리고 막 그런 고민이 될 텐데 네.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디폴트 옵션으로 다 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퇴직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이 신규 가입자가 가입한 이후에 한 번도 상품을 투자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금융기관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지금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으로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 아직 안 정하셨어요. 앞으로 2주 안에도 투자할 상품을 정하지 않으시면 그때는 미리 정해둔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지 문자가 날라오고요. 네. 그러고 나서도 실제로 2주 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네. 두 번째 상황은요? 네,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신규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기예금이나 뭐 저축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들이 만기가 됐을 때입니다. 네. 만기가 되면 돈이 이제 현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돈을 동일한 예금으로 다시 이제 재해치를 하든지 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로 4주가 흘러가게 되면 이때도 역시 금융기관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지난번에 만기 상환된 돈이 아직까지 상품으로 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2주 안에도 액션이 없으시면 이때는 또 고객님이 사전에 지정해 두신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가고 실제로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 매수되는 방식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퇴직연금 처음에 가입할 때 당시에 나도 모르게 뭔가 디폴트 옵션 사전에 좀 지정이 된 게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거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정을 이미 해야 되는 처음에 거죠. 가입을 할 때 예. 내가 나중에 상품을 정하지 않고 상품이 노는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항목을 절차. 표시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근데 사실 정기예금 자체는 네. 뭔가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만기가 돼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할 게 없었는데 네네. 작년에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 처리가 안 되고요. 네. 무조건 현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잘 챙겨서 네. 동일한 상품으로 다시 연장을 하든 다른 상품으로 투자를 하든 이렇게 이제 챙겨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으면 만기된 돈이 현금으로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존의 그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약간 뭔가 번거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이제 예, 생기게 예,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가입을 하면서 네. 내가 혹시 내가 만기가 됐을 때 이 돈이 내가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으로 매수될 수 있게끔 그 디폴트 옵션 상품을 내가 미리 지정해 두는 절차만 해놓으면 네. 그때부터는 내가 만기를 챙기지 않아도 음.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네. 이 부분을 꼭 챙기셔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그게 얼마 전에 시간이 좀 지났나요? 그 디폴트 옵션 지정 제도 도입되고 나서 이렇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뭔가 클릭하니까 알아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제도가 갑자기 도입이 된 것은 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네. 이제 무관심으로 인해서 내 퇴직연금을 관리를 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이제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음. 결국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조해지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예, 물론 그 현금으로 놔두거나 정기예금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원금은 보장은 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운용하는 그렇죠. 상품이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 네. 실질적인 내 자산은 굉장히 침식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마이너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험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제도를 진작부터 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디폴트 옵션을 이제 들여오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의 수익률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자, 뭐 신규 가입자도 그렇고 이제 이미 가입하신 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가입하신 분들은 자신한테 적용될 디폴트 옵션 상품을 미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평소부터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운용을 하는 분들은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작동될 일이 없겠죠. 하지만 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된다거나 네. 또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꼭 지정을 해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가입하고 계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마 한 번쯤은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하세요라는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네, 거예요. 메일하고 카카오톡으로 저는 받았어요. 받으셨죠? 예, 예. 네. 그러면은 그 앱에 들어가셔서 그 간단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별로 최소 7개에서 10개까지 상품이 제시가 될 건데 네. 그 상품을 한번 훑어보시고 나한테 적합한 상품을 그 중에 하나만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이 혹시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 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명확한 장점이 있는데 네.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은 정부가 승인을 내줘야지만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 금융기관별로 최대 10개까지만 딱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개 안에 드는 상품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각고의 고민 끝에 이제 선별해낸 게 바로 디폴트 옵션 상품입니다. 네. 따라서 이 상품이 또 이제 금융기관별로 다 비교해서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도 높이고 또 위험도도 낮추기 위해서 일반 다른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수수료 측면에서도 일반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폴트 옵션은 정부가 일단 1차적으로 공식 인증을 해준 상품이고 네. 또 금융기관에서도 그 회사를 대표하는 간판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네.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이 네.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금 어떤 디폴트 옵션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 자료 화면을 같이 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상품들이 네. 있나요? 저희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TDF 상품입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이라서 이 디폴트 옵션 상품과는 결이 잘 맞는 상품인데요. TDF 안에서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세 가지 세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각자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자신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서 TDF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BF라는 상품입니다. 이 BF도 역시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혼합형 펀드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이 금융시장의 그 상황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주식을 더 많이 담는 국면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높이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면 채권의 비중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TDF나 BF 둘 다 이 금융기관이 알아서 자산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인데 TDF는 앞으로 내 남은 은퇴 기간을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해주고 네. BF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금융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이 비중을 조절한다. 그러한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BF 상품도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세분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우 안정적인 성향의 그 가입자분들을 위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리금 보장 상품은 3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만기가 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을 해드리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말씀 주셨고 네. 이 디폴트 옵션 상품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그 수많은 가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가입자의 수익률을 관리하면서 되게 느꼈던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정하고 또 운용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가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직장인 가입자분들은 일단 뭐 투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직장 생활이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투자 정보를 취득하고 상품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찮기도 하고 나중으로 그냥 밀어버리면서 결국은 상품 운용 자체가 이제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이제 소문에 휩쓸려 가지고 충동 매매를 한다거나 또는 특정 자산에 이렇게 몰빵해 가지고 크게 손해를 보고 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착안을 한 부분은 이것도 자료 화면 통해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전문가가 나한테 맞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리밸런싱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 포트폴리오 구독 서비스를 출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에 들어오셔서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즉시 전 세계 우량 자산으로 잘 분산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드린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이대로 투자하기를 선택하시면 내 퇴직연금 자산이 이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자동으로 매수가 됩니다. 그 이후 저희가 매 분기마다 상황을 점검해가면서
상품 교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기면 이 변경된 포트폴리오를 다시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럼 가입자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또 거기에 맞춰서 간편하게 상품 교체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독 서비스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이게 마음에 들면 그냥 이대로 투자기를 클릭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가만히 거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AI가 대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퇴직연금 그 자산 운용에도 AI를 접목한 상품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어.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도 네.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미리 이제 준비된 정해진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적시에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좀 위험한 것이 뭐냐면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최초에 마음 먹었던 이제 투자 원칙을 이제 어기게 되는 건데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의 장점은 철저하게 사람의 감정이 배제된 채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오로지 사전에 그 정해진 알고리즘에 맞춰서만 충실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자마다 처해진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가입자 개개인에게 맞춤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입자 한 명 한 명에 맞는 초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사람이 진행을 한다면 네. 이렇게 매 순간 개개인별로 다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러네요. 뭔가 네. 감정이라든지 심리가 개입되면은 뭔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럼 퇴직연금을 가입한 이제 금융회사 자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네,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업권마다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제공하는 상품도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융회사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옮겨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그 금융기관을 옮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가 그런데요. 회사가 정해준 금융기관의 풀 안에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금융기관을 5개로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 5개의 금융기관 안에서는 얼마든지 옮겨 탈 수 있는데 이 5개를 넘어서는 그 외의 금융기관으로는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금융기관을 옮기는 시기랑 절차에 대해서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인사팀에 미리 통보를 해서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DC형과 다르게 IRP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IRP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금융기관을 변경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자들한테 뭔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퇴직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딱 하나일 거예요.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혼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는데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품에 투자를 해도 될까? 다들 미국 시장이 지금 좋다고 하는데 괜히 지금 들어가면 나만 또 끝물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이제 막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렵게 결정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나면 또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중국이 바닥을 찍고 또 대세 상승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면 최초에 내가 마음 먹었던 결정도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퇴직연금처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은 더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투자하면서 자꾸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이 섹터가 너무 명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 중국이냐 미국이냐 또는 주식이냐 채권이냐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렇게 약간 양자택일의 어려운 의사결정을 지금 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좀 불편한 네네. 거죠.
그만큼 책임이 또 따르게 되고요. 반대로 전 세계 우량 자산에 이렇게 잘 분산시켜 놓고 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리밸런싱만 해줄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추가 매수를 할 때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내 퇴직연금은 글로벌 우량 자산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장 이벤트에 내가 굳이 동요할 필요도 없고요. 네. 설령 금융위기가 또 한 번 온다 하더라도 이 자산 배분된 상품은 뭐 깨져봤자 뭐 얼마나 많이 깨지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큰 고민 없이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투자로 일관되게 매수를 해나가는 게 자꾸 불안한 마음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 투자다 보니까 확실히 자산 배분된 상품으로 좀 편안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네.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퇴직연금 네. 가입자분들한테도 팁 하나를 더 네.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다면은 그때부터는 네. 내 선택을 믿고 이제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는 게 관건입니다. 네.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장기 투자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 매일매일 수익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그게 복리 효과를 통해서 어느덧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유보다는 전체 투자 기간 중에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 며칠의 구간이 있었는데요. 네. 그 구간에서 발생한 높은 수익이 전체적으로 내 수익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투자 기간 안에 그 며칠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체 수익률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며칠의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직전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빠져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내 투자 기간 안에 그 수익이 급등하는 며칠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다행히 우리가 퇴직할 때까지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네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너무 조마조마하고 이 불편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퇴직연금 가입자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연금 컨설팅 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효영 팀장님과 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